자, 이번 시간에는 추석 특별편, 히말라야 스페셜 2회의 수리문항 2-2번을 볼 거고요. 요 문제는 끝까지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뭐 다른 것들은 주변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너 마약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 마약 했어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특수한 상황을 깔아놓은 거죠. 베트남 전쟁, 1960년대에 있었던 전쟁인데 뭐 거기서 이제 그 현대전과 다르게 옛날이기 때문에 뭐 각계 전투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뭐 약간 좀 덜 관리를 하기도 했고 군인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 너네 상황 이해한다. 우리가 지금 너네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약을 했었고 지금도 그게 중독 상태라면은 우리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선뜻 그렇군요. 저 마약했어요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또 과학기술이 발전 안 해가지고 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거 못했나 봐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뭐 1000명 붙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했다는 사람이 많이 안 나와.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다 했대. 근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장교 하나가 되게 좋은 방법을 고안을 한 거죠. 지금 문제 보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고요. 세모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너 마약 했니? 라고 질문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문장으로 여기는 원이 그려져 있다. 여기도 원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한 짓을 저거 같이 한번 해보죠. 3명의 사람이 가서 눈 감고 카드 한 장 뽑아요. 그리고는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관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A가 예! 라고 대답해요. 그럼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요 카드 뽑아가지고 예!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고 요 카드 뽑아가지고 예!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찰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뽑았으면은 여기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요잖아요. 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약 했니? 안 했거든요. 그건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사람이 마약을 해서 예스인지 마약을 안 해서 는지 관찰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는가 싶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누가 마약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9,000번의 조사를 한 거예요. 9,000번. 9,000번을 조사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각각 이렇게 뽑히는 거니까 대략 이게 한 3,000번 정도 선택이 될 거고요. 얘도 3,000번 정도 선택이 될 거고 얘도 3,000번 정도 선택이 되겠죠. 9,000번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yes 또는 no라는 대답을 얻게 되는 건데 요 3,000명은 모조리 다 yes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3,000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버리는 거예요. 통계적인 데이터로서. 그 다음에 no라는 대답을 한 사람도 일단은 관찰 입장에서는 이거 뽑은 사람들 3,000명은 다 no라고 대답을 할 거니까 9,000명 중에 3,000명은 이걸 뽑아가지고 no라고 대답했겠죠. 그럼 3,000명의 데이터를 얻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승부는 여기서 보는 거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3,000명일 거란 말이에요. 이 3,000명 중에서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랑 no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5,401명이라는 얘기는 요 3,000명 중에서 여기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2,40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o라고 대답한 사람은 599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개개인 누가 마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9,000명 중에서 요걸 뽑은 3,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집단 중에서 상당히 큰 표본 집단을 선택한 거죠. 9,000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표본 집단을 선택한 셈이 돼요. 이 표본으로 3,000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01명이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분의 2,401 대략 80%쯤 되죠. 그리고 3,000명 정도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표본 집단을 통해서 얻어낸 표본 평균 값이 80%이니까
실제 마약을 한 비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마약, 그 표본 집단 3,000명이나 조사했는데 80%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거야. 20%밖에 안 될 거야. 그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요 원저리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마약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걸 바탕으로 재심은 나의 실험의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요 그림의 위쪽 부분을 보면은 이 질문이 현재도 계속 마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 현재도 계속 마약을 하는가에 줄 쳐보세요. 자, 그러면 현재도 계속 마약을 하고 있는가?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걸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하고 별개로 이 상황을 재실문하고 매칭을 시켜보면은 G 같은 경우에 압박감을 줬을 때에는 마약류가 성분이 있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압박감을 풀어야진 행복한 G공원 뭐 이런 데 풀어놨더니 그걸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다 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통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이 결과물은 전쟁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중독이 된 거를 여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다. 뭐 그런 걸 얻은 거기 때문에 재신문의 입장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재신문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단순히 언급하기보다는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 감성이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동물과는 다르잖아요. 동물과는 다른데 이 감성적인 부분, 중독이라는 부분, 정신세계를 건드리는 조사는 동물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뭐 어떤 특정 약을 먹었을 때 뭐 이게 살이 찌더라. 그럼 쥐가 살이 찌면 사람이 살이 찔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생물학적 관점인 거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관점에서의 조사를 압박감을 막 좀 동물한테 압박감을 주고 거기서 얻어낸 데이터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을 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스페셜 2회 마쳤는데 연세대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수리 문항들 중에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좀 한번 강조를 해주자면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수열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 컨트롤이에요. 문제에서 뭐가 뭐다 라고 돼 있으면 그거 똑바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이거 X라고 적혀 있으니까 변수고 A라고 적혀 있으니까 상수고 이런 선입견 갖지 말고요. 문제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변수구나 상수구나 라는 거를 딱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스타트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통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엔 통계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것들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은 딱히 제시문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그걸 쓴다고 해서 감점받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특이한 걸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서술할 수 있는 한 뭐라도 쓰는 것이 고득점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명심하고 시험 보러 가면 사실 수리 논술 부분에서는 뭐 다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